네, 2023년 1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큰 관심은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문수 노사정위원장은 어떤가? 이 중에 폭풍의 눈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몇 군데 알아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만 했습니다. 특별 사면은 면제해준다. 뭐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벌을 받죠. 그 벌 받는 거를 면해준다. 특별히 면해준다.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고한 남은 형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복권인데, 복권이 되게 되면 내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아직 그 권리,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복권 조치를 해서 만약에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에 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힘당에서는 지금 친윤 계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할 때 탄핵에 기울었던 사람들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번에 비대위를 만들게 된 거는 윤석열 체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그리고 그의 부름을 받은 친윤계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왔다면 이 비대위로 가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반윤계에서 와야 되는데 반윤계의 상징으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을 시켜서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파문이 클 걸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탄핵당한 대통령을 쓰느냐, 최순실 어쩌고 하면서 온갖 걸로 떠들겠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야,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 그러면 2012년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을 살렸죠. 이명박 체제에서 아주 무너져가던 보궐선거에 지고 지방선거에 진 정당을 2012년 총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게 만들어서 선거의 여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다. 또 영남권에서는 확실한 지지가 올 것이고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야당은 탄핵당한 대통령, 그 다음에 친박근혜 세력에서는 선거의 여왕. 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친윤계를 한번 손을 댈 수 있다. 이번에 장제영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어떤 친윤계가 다 제거됐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제가 던져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뭐 건강도 좋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본인의 뜻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국힘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는 검토를 해보게 되면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비대위에는 윤석열 심판입니다. 윤석열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와서 비대위로 가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면 상당히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봐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꾸 나오는데 아직 정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초보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결국 미래의 대통령감도 날려버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고 한 다음에 사다리 치우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을 비대위원장 하는 순간에 그는 친윤계가 누가 봐도 친윤계니까 국힘당을 개혁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덕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줄 서 있고, 또
또 윤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가야 공천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국민에게 통할 것이냐, 이걸 봤을 때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 일환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인가요? 부회장. 네. 정치도 알고 지금 과거 이제 국힘당이 비대위원장 만들어 성공한 케이스가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하기는 어렵겠죠. 또 윤 대통령도 크게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정치를 알고 친윤이 아닌 사람,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서 원로를 찾는다면 정의화 의장 같은 분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으로는 지금 노사장 위원장으로 가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꼴통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쭉 본 바로는 상당히 담백하고 굉장히 명석한 분이죠. 아주 상황 정리도 쉽게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장 위원장이 됐으니까 친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친윤만으로 보기에는 또 그렇고, 그리고 지난 탄핵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그 정도 돼야만 야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국힘당을 정리하는구나 따라가지 않겠나. 이게 다시 윤 대통령 입김이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흔들면은 민주당, 국힘당의 비대위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실패하고는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잖아요. 바로 총선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던져는 봅니다. 박근혜 1안, 정의화, 김문수 2안 3안. 한 국힘당에서는 친윤을 비대위원장으로 쓰지 마라. 뭐 김한길 씨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김한길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과 뭐 가깝다. 또 친윤 색깔도 강하다. 또 국힘당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간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써서 국힘당을 어떻게 바꿔놓냐에 따라서 내년 여당의 정치 능력하고 총선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힘당 사람들이 스펙트럼을 넓게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넣어서 복권을 시킨다는 전제까지 넣어서 사람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비벼 먹지 마시고.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